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한 경찰관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야 뭐 아주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던 것이 원인이 아니냐 짐작이 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이 이런 참극을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자기 자신들의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그런 청와대 내부의 조사 문건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 주변에 대한 의혹이니 특검을 받겠다라고 나서는 대신에 법무부를 통해서 수사 상황을 손바닥 들여보듯이 알 수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수사 지휘까지 할 수 있는 검찰로 이 사건을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잘못 비장한 의조로 보고서의 내용은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 있을 수 없는 일,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결론까지 내버립니다. 그러니 한 검사장이 또다시 우리가 바보 되는 일만 남았다는 그런 자조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 은행은 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15년간 나와 같이 고생한 그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켰다면 나와 같이 일할 수 있었겠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측근을 경계하고 측근을 검증하는 대신에 최측근 인정서를 발급해 준 셈입니다. 그러니 호랑이보다도 인사를 더 무서워한다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 세명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신 네댓 명이 결탁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군주를 속이려 드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높은 지위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격리되면 진실이 감춰져서 군주 스스로는 알 수가 없게 된다. 오직 신하들의 눈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들이 날조한 거짓말밖에는 들을 수 없게 된다. 라고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 세명사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 하나인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아주 훌륭한 황제였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스스로 살아 있으면서 황제를 물러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현명한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일단 청와대 구중궁궐 안에 격리되면은 이해타산적이고 타락한 신하들에게 쏘가 넘어가 위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경계해야 될 대통령이 그 반대로 자기들의 최측근들에 대해서 최측근 인정서나 발급해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 어찌 그런 비극, 참극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디오 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은 한겨레신문 강희철 사회부장이 쓴 대통령만 모르는 이야기에서 일부 인용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경찰관이 자살을 했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 만평을 보니까 지난 5년간 검찰이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무려 55명에 이른다고 만평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서 근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평가가 아주 무책임하게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호랑이보다도 인사를 더 무서워하는, 쉽게 얘기해서 좌천시켜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한 국정원의 공작을 철저하게 수사하려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날려버리는, 그래서 인사를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할 리가 없다라는 예측과 전망들이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통해서 무슨 7인방을 만들어가지고 급조해낸 냄새가 빤히 드러나더라고요. 7인 하면 7인회가 있지 무슨 7인방이냐. 그래서 조응천 전 비서관이라든지 박관천 경정 이런 사람들을 얽어 넣어서 거기에다가 유출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그야말로 수사 지침까지, 수사 지침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얽어 넣으려는 청와대의 공작 같은 냄새를 펄펄펄펄 풍기고 있습니다. 조선신문의 자칭 보수들, 제가 보기에는 극우 신문들도
오죽하면 사설을 통해서 그걸 비판하고 있겠습니까? 조선동화는 소개 안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사설 이러니 짜맞추기 수사 소리를 듣는다라고 중앙일보도 질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 와중에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 최모 경위가 14쪽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최 경위는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라면 박스 2상자 분량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등에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최 경위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면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그는 자신이 문건을 유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한모 경위를 거론하며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자살을 선택한 건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차원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또 자신이 몸담았던 경찰을 거론하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힘없는 조직의 일원으로 많은 회한이 들기도 한다고 적었다. 그 유서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경찰에서 경위라면은 그렇게 낮은 자리는 아닙니다. 순경, 경장, 그리고 경사 그 위가 경위입니다. 파출소 소장들이 보통 경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 결국은 문건 유출 주범으로 몰리면서 이런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검찰은 우선 목숨을 끊은 최경희가 유서에서 제기했던 입맞추기 수사 의혹부터 속 시원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경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민정비서관실의 제의가 무엇이었는지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짜맞추기 수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청와대 역시 접촉도 제안도 없었다고만 할 일이 아닙니다. 입맞추기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건 유출 사건에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이자 수사 대상이기도 한 청와대가 수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욱더 복잡하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도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에서 5월께 유출된 청와대 문건 128건의 사진 출처가 조홍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6월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 사실을 다시 청와대에 알려온 건 혼선을 주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결론을 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과거 국정운영의 중대사나 인사사고가 났을 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을 다물고 있던 때와는 그야말로 180도 다른 발빠른 대응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도를 넘는 월권 행위이자 진행 중인 사건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줄여라는 의도로 비칠 수가 있어서 위험하게 조차합니다. 아니 애비가 그 모양이니까 딸도 그 모양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밑에 있는 인간들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들의 행위가 수사 중인 검찰에게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걸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진짜 도대체 문건 유출 사건에 무슨 비밀이 있길래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넣으면서까지 그렇게 뭔가를 조작하려고 했는지 정말 궁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칫 정윤회 씨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개입 의혹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희석해서 조홍천이나 박관천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허위 문건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청와대는 이제부터라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발언을 삼가고 중앙일보 점잖게 썼는데요. 주동안에 닥치란 얘기입니다. 중립적이고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겁니다. 검찰은 문건의 작성이 김기춘 교체설에 대한 진원지를 파악하라는 지시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문건에 적힌 실세들의 국정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본질이자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 사설인데요. 오늘 로컷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박관천 잘라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김기춘이라고요. 아니 김기춘은 자기가 자기 교체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조사를 해서 이런 농단 의혹이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박관천을 자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관천은 또 녹화뉴스 또 고소할 겁니까? 하세요.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연말 송년 모임 많이 있는데요. 인천시 미래입동지역 국민TV 인천시 강화지역 연말 송년 모임이 12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강화대교 앞 연지연곰탕에서 있다고 합니다. 연지연곰탕, 국민라디오에 광고도 하는 조합원의 곰탕집이죠. 저도 가봤는데 진짜 강화대교로 가면서 강화대교 직전 왼쪽에 있는데요. 가마솥에 팔팔 끓는 곰탕 보니까 침이 꼴깍 넘어가더라고요. 연락처는 크레용님이라고 합니다. 010-3669-9964 010-3669-9964 회비는 1만 원이고요. 강화지역 조합원님들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 함께 오시라고 써놨습니다. 대신 소개해드립니다. 예. 부산 연제구 거제 사동에 DGROO1님 조합원가입 출자금납입 감사드립니다.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전북 익산시 용동면의 빗자루님, 서울 양천구 목 1동의 내구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양천구 목 2동의 무섭야옹님 조합원가입 출자금납입 감사드립니다. 무섭야옹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알자 졸린 사자 하엘 할미 제임스 카카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졸린 사자님은 광주 광산구에 사시고요. 하엘 할미님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사십니다. 그리고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코파가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원조 백리향님 행복한 세상이님 조합원가입 역시 감사드립니다. 연말에 미래입동자 국민TV 조합원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바꾸는데 동참하는 1인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광고는 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광고구나.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저도 해봤고요. 단식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미래입동자 조합원들도 해보시고 성공하셔서 몸과 마음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광고 한 김에 하나 더 하고 끝냅시다. 광고입니다. 이행곤 조합원의 탐나 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 차의 노총각 농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을 직접 판매한다고 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루초로 판매되는 감귤입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는 탐나오렌지닷컴, 네이버 다음에서 탐나오렌지를 검색하세요. 모바일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10-2827-3917
010-2827-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독일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전범의 나라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면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중앙대 동문과 김노리 교수가 독일의 사례, 무릎 꿇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칼럼에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칼럼입니다.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우리에게는 난해하기로 소문난 책 계몽의 변증법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오늘날의 독일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유대인이었던 아도르노는 나치가 집권하자 호르크하이머, 마르쿠제, 프롬 등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동료 학자들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고 서독이 세워진 직후인 1949년 독일로 돌아와 1969년 사망할 때까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과 사회학을 가르쳤다. 예, 계몽의 변증법 어려운 책이죠. 테오도르 아도르노. 저도 젊은 시절에 읽었는데 내용도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르노가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회운동가로서 더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도르노가 1949년 독일로 돌아와서 1969년 사망할 때까지 20년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과 사회학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했습니다. 그가 독일로 귀환하기로 결심했을 때 아도르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독일이 다시는 나치전과 같은 야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완전히 새로운 독일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독일을 위해 아도르노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바로 과거 청산이었습니다. 여기에 밑줄 쫙 그어야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하나는 가해자로서 하나는 피해자로서 다 과거 청산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독일이 과거 청산의 나라, 역사민족이라고 불리면서 주변국들로부터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아도르노의 역할이 컸던 겁니다. 아도르노는 과거 청산이 제도적, 인적 청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왜냐하면 과거 청산의 본질적인 문제는 드러내놓고 극우적인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남아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위협하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극우적인 집단, 가스통이라 들고 다니는 그런 할배들의 깡패 집단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돌출분자는 어떤 사회든지 다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민주주의를 내부로부터 위협하는 적은 권위주의 그 자체인 겁니다. 그 권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도르노가 강조한 것이 바로 반권위주의 교육과 비판교육이었습니다. 권위 앞에서 쉬이 순종하는 약한 자아가 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이기에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고치해 강한 자아를 가진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요체라는 겁니다. 아도르노는 호르카이머와 함께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맞서는 능력을 키워줄 저항권 교육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독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교육부 기본 지침에는 수용할 수 없는 지배관계와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저항 능력, 그리고 저항 기술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계획적 혹은 혁명적 성격의 기획을 실현하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사회적 규범을 자유로이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규범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정반대입니다. 권위에 굴종하고 옳지 않은 일이더라도 돌출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제발 아들아 나대지 말거라 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되어서 가백에 한마디 이야기도 못하고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입을 닫으라면 닫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독일은 일본과는 달리 반권위주의 교육, 비판 교육, 저항권 교육을 통해 나치즘의 과거를 성공적으로 청산한 과거 청산의 모범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숨겨진 본성을 처연하게 드러낸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왜소한 존재인지,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국 자본주의가 얼마나 천민적이고 야만적이며 재벌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폭력적인지 우리는 새삼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1% 노블리제 오블리주란 말에 그 노블리제에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천박한 천민자본주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한진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 아버지 어떤 인간인지, 조양호가 어떤 인간인지 우리 잘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딸을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총업원들을 높은 자리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자리에 오를 자녀라면 더 엄격하게 가르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이제 나이 40밖에 안 된 그런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그따위 마치 귀족의 딸인 것처럼 행시하는 그거 정말 애비 교육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든 토양에는 우리가 저항을 하지 않고 그런 식의 잘못된 구조에 순응하는,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세상을 바꾸기는 이따위 패배주의 의식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근의 사건들이 보여준 것은 우리가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항공기 사무장이 무릎 꿇고, 승무원이 무릎 꿇고, 카트의 계약직 노동자가 무릎 꿇고, 미생의 직장인들이 무릎 꿇고, 강남의 아파트 경비원이 무릎 꿇는다. 이는 한편으로는 부당한 권력의 폭력성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현시한다. 무릎 꿇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귀족 사회입니다. 봉건 귀족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새 봉건 귀족 사회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탈을 쓴, 대의민주주의 탈을 쓴 그런 귀족 사회로 회귀한 겁니다. 민주주의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 모두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능력을 갖춘 민주주의자들을 학교에서 길러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릎 꿇는 이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근위주의적인 구조와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교육, 특히 잘못된 지배구조에 저항하라는 저항권 교육이 시급합니다. 이런 교육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해야 합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폭발 야생 돼지님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폭발 야생 돼지. 닉네임이 아주 좋네요. 폭발 야생 돼지님, 그리고 행복한 시상이님, 원조 백량님, 코파가님, 제임스 카카님, 하엘 할미님, 졸린 사자님, 하나만 알자님. 조합원만 가입하시고 아직 출자금 납입은 안 하셨네요. 출자금 납입도 하시고 진정한 조합원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거의 10% 정도만 조합원입니다. 나머지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연말 술자리 하나 주면서 5만 원 출자금으로 납부하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하는 방법 쉽습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정언론 국민TV 조합원 되고 싶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즉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또 출자금 납입하는 월조합비 납입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가지고요. 뭐 가상 계좌도 되고 뭐 낼 수 있는 방법 다양합니다. 그래도 인터넷 사용은 난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평택에 지난 토요일 날 행사에 김영희 국장하고 갔다 왔는데 59년생이면은 뭐 저보다 조금 연배는 어리죠. 그분이 해맞이 축제를 가고 싶은데 이메일로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은 전화로 신청하겠다 하셨는데 진짜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풀이 하면서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늘상 느끼는 건데요.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 그리고 매월 11,000원 이상 월조합비 납부하시는 분들 형편 여유로워서 하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들 어려운 속에서 이런 공정언론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출자금 내고 게다가 매월 11,000원씩 CBS 계좌이체 신청으로 납부하는 그런 분들 많은 걸 보고 새삼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런 분들의 열망을 저희들이 배신한다면 인간이 아닌 거죠. 늘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혹은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웃에 대한 배려 정신이 더 돋보이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엄기호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강사가 쓴 무력한 자의 연대를 이라는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미디어다음에서 실렉팅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흑인 용의자를 목 졸라 죽인 사건이 있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죽어가던 그가 했던 마지막 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 없어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나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은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랬다. 2014년 올해 내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세모녀 사건에서부터 세월호,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분신, 그리고 땅콩 회항 사건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다고 아우성을 쳤다. 피해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우리 목을 쥐고 있는 그 손은 결코 힘을 풀지 않았다. 점점 더 조여왔다.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토요일 아침 친구들로부터 날아온 소식에
나는 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쌍용 자동차의 2명의 해고 노동자가 이 추위에 굴뚝 위로 올라갔다는 소식이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이창근 정책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이다. 이들은 고등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후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했다. 지상에서 숨을 쉴 수 없는 해고 노동자들이 운명처럼 굴뚝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매서운 추위에 칼 같은 바람에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70m의 굴뚝 위에 올라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그 공간이 아니면 이들이 설 자리가 없고 그 매서운 바람이 아니면 이들이 쉴 공기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숨을 쉬게 해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법과 정치가 목을 조르는 그 목을 조르는 손을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지상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간 그들을 바라보는 지상에 남은 자들 역시 숨쉬기가 힘듭니다. 저들이 또 저렇게 공중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서글픔과 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력감에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엄규호 씨가 얘기합니다. 절박감은 이해하지만 저런다고 뭐가 될까 싶은 패배감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만 더 상하고 다칠 것이라는 절망감이 먼저 음습하는 것 역시 어쩔 수가 없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덜 괴로울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력감이 온몸을 감싼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이 무력감은 매우 낯익은 무력감이다. 언제부터인가 특히 올해는 내내 뭘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내내 내 목을 조여왔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 수많은 애도와 분노의 물결에도 세상은 1mm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법과 정치는 끊임없이 약자를 외면했고 강자들은 약자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버렸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런데 법과 정치에 의해 가장 발가벗겨진 저들이 공중에서 말을 걸고 있다. 법과 정치에 의해 발가벗겨진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에 무력한 자들밖에 없다고 말이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굴뚝에 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무서움 또한 많고 여린 인간인지를 알리기 위해 올라왔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공장 안의 옛 동료들에게 손잡아 달라는 마음으로 굴뚝에 올랐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도 상관없다면서 해고자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동료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들은 이 무력한 사람들에게 동료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다. 예. 사실 저들은 우리에게 동료가 되어달라고 하지만 그들이 먼저 무력한 우리의 동료가 되고 있습니다. 무력한 힘이 없는 지상에 남은 자들을 동료라고 부르면서 그걸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력한 자들이 자신에게 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진 이 무력한 자들이 희망이라니 정말 역설적으로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무력한 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강한 자들이 아니라 무력한 자들 뿐이라고요. 저 법과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희망은 무력한 자들의 연대뿐이라고 말입니다. 예, 엄규호 씨의 무력한 자의 연대를 힘이 없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는 길만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창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일보에 오늘 김종락 씨 대한연구공동체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 대표인데요. 인문학 어른이 하기에 좋은 공부라는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은 무기력해집니다. 우리 사회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가혹한 사회입니다. 50대 중반만 되어도 직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나가지 않으려면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자 지금부터 더 근무하려면 임금 깎아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아니 나이 50 중반에 나가서 그냥 놀고 살 수 있습니까? 벌어놓은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혹 몰라도 아니 벌어놓은 것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공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한연구공동체 김정마 대표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니 이런 어려운 강독하는데 60대 하얀 머리를 갖고 있는 스스로 백두라고 칭하는 그런 노인네가 총무를 맡아서 카톡방을 개설해서 그 강독반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이것저것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그런 사례, 이런 사례를 들면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인문학을 공부하기에 더 좋은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인문학 스터디 연구 모임을 미래협동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